자, 그 티쿤식 해외 직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쿤 글로벌의 김종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중간에 이미 이렇게 얘기하는 걸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정말 국내에서 장사하는 거는 너무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는 돈 주고 하라 그래도 국내양 사업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 확률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완전히 절대 강자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 옆에 보면은 이제 300만 불 수출의 탑도 탔고 500만 불 수출의 탑도 탔고 1000만 불 수출의 탑도 탔는데 저거는 전부 다 명함 스티커 현수막을 일본에 팔아서 탄 탑이에요. 근데 명함, 스티커, 현수막 등 인쇄물을 제가 일본에 1000만 불, 뭐 1500만 불 팔았지만 국내에서는 팔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국내에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부터 아버지 때부터 인쇄업을 했던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은 70년대, 80년대 한국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돈이 무지 많이 쌓여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건물도 갖고 있죠. 뭐 기계도 인쇄 기계 하나에 막 10몇 억씩 한단 말이죠. 그걸 리스로 샀든 어쨌든 그걸 사고 있는 거고 이런 분들하고 제가 싸워서 이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쇄물이 일본에 갔을 때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 이거는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회가 된다면 일본에 인쇄물을 팔아야 되겠다 하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일본에 인쇄물로 진출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절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2007년도부터 한국 명함 스티커 현수막을 일본에 팔았는데 2007년도에 제가 일본에 팔 때 명함 500매를 일본에 980엔에 팔았어요. 980엔.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의 인터넷 명함 판매 가격이 100매에 2,300엔이었어요. 100매에 2,300엔에 파는 사회에서 500매를 980엔에 파니까 안 팔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500매에 980엔이라는 게 어떤 금액이냐면 500매에 980엔에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구입가가 420엔이었어요. 국내에서. 국내에서 공급하는 가격이 420엔이었다고요. 이제 한국 돈으로는 4,200원이에요. 4,200원에 플러스 부가세 해서 42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4,620원이잖아요. 뭐 부가세는 면세니까 빼면 4,200원에 사와서 980엔에 판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1에는 10원이라고 치면 되잖아요. 그럼 9,800원에 판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금액이냐면 한국에서 4,200원에 우리 회사에 공급해 주는 사람은 다 남아도 4,200원 남는 거잖아요. 그게 다 남는다고 쳐도. 근데 저는 4,200원에 사와서 9,800원에 파니까 남으면 이걸 다 주고도 남으면 얼마예요? 5,600원이 남는 거예요, 저한테. 한국에서 제조 공급가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도 일본에 500매에 980엔이에요. 100매에 2,300엔에 비하면 도대체 경쟁력이 얼마나 강한 거예요. 이런 상품이 한국에 무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돈을 주고 하라 그러더라도 저는 국내 사업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에게도 제가 경험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일본 직판 하셔라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단 누구나 다 알잖아요. 아, 국내에 파는 것보다는 해외에 파는 게 좋아. 당연하죠. 해외에 파는 게 좋습니다.
전제가 뭐냐? 전제가 뭐냐면 일단은 경쟁력인 수요가 있는 상품이어야 돼요. 수요. 사는 사람이 있는 물건을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는 사람이 없는 물건을 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사는 사람이 없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착각을 많이 해요. 아, 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사는 사람이 없는 상품도 무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건강식품이에요. 건강식품. 건강식품은 착각하기 굉장히 좋잖아요. 아,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고 또 일본에는 오미자 파는 사람이 없을 것 같죠.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나 오미자지 일본에서 무슨 구기자 오미자를 누가 먹냔 말이에요. 안 먹는데 그런 게 팔릴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팔 수 없는 아이템이 뭐냐면은 탈모제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도 못 팔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기능이 입증돼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중소기업 제품은 팔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는 있지만 경쟁력이 없는 아이템들이라는 거죠. 그런 게. 그럼 수요는 있는데 수요도 있으면서 경쟁력 있는 아이템은 뭐냐? 이걸 찾아내는 게 사실은 키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명함, 수요 엄청나게 많죠? 명함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뭐 일본은 대학생들도 명함 쓴단 말이에요. 뭐 주부들도 명함 써요. 그래서 명함 휴대폰으로 한때는 휴대폰으로 서로 맞닿으면 뭐 명함이 교환되고 리멤버라는 서비스도 있지만 여기서 저하고 만나가지고 리멤버 켭시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제가 나를 소개하면서 리멤버 있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또 전화번호 알아야 되고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함이 필요한 거예요. 종이 명함. 이거 절대 안 없어지거든요. 이런 게 수요가 넘치면서 경쟁력이 뚜렷한 거죠. 스티커, 경쟁력 뚜렷하죠? 이런 게 좋은 건데 화장품 정말 어려운 아이템이에요. 왜 어렵냐? 기능을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입증을 해줘야 되잖아. 이 상품이 피부에 좋다는 거 어떻게 입증할 거야? 그게 그렇게 뭐 산삼처럼 먹으면 일어나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흔해 터지면서 수요 없는 게 수요는 정말 많지만 쓸데없는 수요가 비누 같은 제품이에요. 비누 세상이 넘치는 게 비누인데 내 비누가 너 비누보다 낫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냐고. 이런 거는 팔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냐 못 팝니다. 또 일본에도 똑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 비누 만들기 쉬우니까 뭐 많아. 이런 게 안 되는 아이템이라는 거죠. 근데 수요가 넘치면서도 팔 수 있는 거 무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찾는 걸 귀찮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이제 프레임을 팔더라고요. 프레임. 그러니까 이제 가설 건축물을 짓는 프레임이에요. 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비닐 하우스 혹은 뭐 차고 이런 거 만드는 거를 기성품으로 만들었더라고 거의. 야, 그래서 진짜 이런 게 진짜 돈 되는 아이템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 수요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수요. 그래서 수요가 확실하냐? 그러니까 가짜 수요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탈모제. 그 탈모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알겠어. 근데 어떤 탈모제도 지금 먹히는 탈모제가 없잖아요, 세상에. 이런 거는 수요가 없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먹으면 뭐 간이 좋아져. 이거 금방 좋아지냐, 그게? 그렇게 좋아지면은 여기 우리한테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런 상품은. 그런 것처럼 그 허수, 헛수요 이런 거를 다 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수요가 넘치면서 경쟁력이 뚜렷한 상품. 좀 전에 얘기했었던 명함 스티커, 명함 나는 500매를
980엔에 팔아도 충분히 마진이 되고, 일본 사람들은 100매를 2,300엔에 팔아야 되고, 얘들은 왜 그렇게 팔아야 될까요? 생산 공정이 달라요. 예를 들면 왜 한국은 명함 500매를 4,200원에 팔아도 되냐? 한국은 IMF를 거치면서 인쇄업자들이 가격을 낮춰야지만 살아남는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발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 명함 90명분을 한꺼번에 찍는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명함 90매. 그거를 합판 인쇄라고 그러거든요. 이제는 진짜 도저히 한자는 되지도 않아. 제가 한자 진짜 잘 썼었는데 이제 안 돼. 그러니까 90명분을 한꺼번에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가가 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찍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색이 안 맞아요. 오늘 찍은 명함하고 내일 찍은 명함하고 달라요. 왜냐? 지금 CMYK라 그래서 원색이 블루, 레드, 노란색, 뭐 검은색인가 이렇게 CMYK를 조합해서 인쇄색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합을 잘하려면 계속해서 테스트지를 200번을 돌려야지 정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색이 좀 일관돼야 되는데 90개를 놓으니까 얘는 고동색, 얘긴 청록색, 여기는 흰색, 뭐 분홍색 이러니까 이 색을 맞출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찍은 것하고 오늘 오후에 찍은 것하고 전혀 다른 명함이 나와요. 한국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명함이 색이 다르다 그러고 공장에 항의를 해요. 색이 다른데 이렇게 이것도 상품이라고 파냐? 그러면 대답은 이렇게 옵니다. 다른 데 가서 주문하세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못 만들어요. 못 만들겠어요? 돈을 2만 원 주면 만들어 줘요. 근데 싸게 사라 이거야. 그래서 그 명함이 합판을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부 합판 인쇄를 하는데 이것도 계속 똑같이 찍으니까 기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처음에 막 90개만 놓고 찍다가 고동색만 맞춰. 요 줄은. 여기는 청록색만 맞춰. 다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기술까지 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일본 인쇄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상상을 할 수 없는 미친 짓이에요. 어떻게 명함을 이렇게 쓰레기를 만들어서 팔 생각하냐. 그래서 그 사람들 하나씩만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싸지는 거죠. 하나씩 찍고 검수도 5번 하고. 근데 여긴 검수가 어딨어. 사지 말라고 이거 항의하잖아요. 그럼 아이디 제명해버려. 너 시끄러우니까 너 나가. 너한테는 안 팔아. 그래서 이제 우리도 똑같이 이제 일본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일본에 팔 물건을 한국 합판 인쇄에다가 주문해서 오면은 일본에 보내요. 그럼 일본 그 중간 상인이죠. 기획사에서 우리 걸 받아서 막 욕하는 거예요. 야, 이런 물건도 이 쓰레기 같은 명함을 돈 받고 파냐? 그럼 우리도 똑같이 대답해요. 너 아이디 뭐야? 돈 돌려줄게. 너 아웃. 계속 아웃 시켜.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980엔에 살 수는 없잖아. 어디 가서도요. 그럼 일단 500매를 사요. 그 자기가 곤란해. 400매는 버리고 100매만 팔어. 그래도 뭐 자기는 2,300엔에 팔았으니까 얼마나 남는 거예요.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공정이 아예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단 한국에서 이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만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이 무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직영하는 아이템 중에 공기간판이 있어요. 공기간판. 공기간판은 일본에 아예 없었던 상품이에요. 이 상품은. 근데 한국에는 이게 10년 됐거든요. 일본에 진출한 게. 근데 그 당시에도 한국엔 이미 공기간판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요가 있는 거예요. 수요가 있고 그 수요가 가수요가 아니라 실수요라고 우리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걸 내보냈어요. 일본에 없고 한국에서만 만드는 건데 일본에 나갔더니 처음에는 좀 고생을 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기 간판이라는 게 있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검색도 안 해요. 검색도 안 해. 뭐냐면 알아야지 검색하지. 그래서 우리는 그때 검색어를 간판이라고 등록했어요. 간판이라고 검색하면은 공기 간판 이렇게 나오게. 그래서 서서히 올라가서 지금 32억 팔아요. 매 해마다. 이런 건 수요가 뚜렷한 거죠. 이렇게 한국에는 있고 일본에는 없어. 그렇지만 수요는 뚜렷해. 이런 건 팔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데도 우리 게 강했어. 용기예요, 용기. 자, 플라스틱 용기?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이게 플라스틱 용기잖아요. 이런 게 다 플라스틱 용기란 말이에요. 플라스틱 용기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용기가 쌌어 어쨌든. 왜냐하면 한국의 어떤 용기 업체, 동방 플라스틱이라는 용기 업체가 새로운 공정을 개발했어요. 뭐냐? 26종류의 용기를 한 번 찍을 때 10만 개씩 찍어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가격이 터무니없이 싼 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만 뭐 한 10종류, 그다음에 26종류 하니까 조합하니까 엄청난 종류가 나왔잖아요. 일본에는 그렇게 10만 개씩 제작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절대 경쟁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거 팔아서 잘 팔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라가 한 나라 국경을 사이에 두고는 노동 조건도 생산 조건도 기질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갖고 일본에 진출하면은 질 방법이 없어요. 질 방법이 없다는 건 이미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자, 일단 유일한 경쟁자인 일본 업체들에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갔잖아요. 아니 바보가 아닌 다음에 시장 조사도 안 하고 나가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시장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시장 조사도 이젠 너무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챗GPT한테 야 용기 이런 용기인데 일본에선 얼마에 팔리냐 한국에선 얼마에 팔리는데 경쟁력이 있어 없어 물으면 걔 대답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보충해서 조사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가잖아요. 경쟁력이 없는데 나갔다. 이 사람은 장사를 할 기질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좀 멍청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절로 나갔는데 내 상품이 경쟁력이 없는데도 갖고 나간다? 이건 바보야, 바보. 하면 안 돼. 근데 조사해 보는 거잖아요. 그 일본 아마존 재팬에 들어가서 쳐보고 쭉 조사해 봤더니 내가 경쟁력이 있어. 그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나갔어.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일본에 나갈 때, 중국에 나갈 때는 경쟁력이 있을 때만 나가면 돼요. 그죠? 안 나가면 돼요. 안 나가면 안 지니까. 일단 경쟁력이 있어서 나갔어.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경쟁자가 없잖아요. 내가 경쟁력이 있어 나갔는데 경쟁자가 있을 리가 있냐고. 경쟁자가 없어요. 진짜 재밌는 거는 똑같이 나보다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따라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안 따라와요. 제가 명함 스티커 현수막을 팔아서 1,000만 불 수출의 탑도 탔다 그랬잖아요. 을지로 충무로에서 인쇄업자들 중에서 티쿤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끼리는 다 자기들이 맨날 술 마시면서 그 얘기해요. 저녁이면 앉아서 술 마시다가 야, 그 티쿤이라는 회사 너 아냐? 티쿤이라는 회사 그 내 사장 아는데 걔 명함 개코도 몰라. 아무것도 명함 용지도 모른다. 뭐 이런 헛소리 할 거 아니에요. 명함을 해본 적도 없고 명함 용지도 모르고 명함 기계를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그 친구들이 티쿤이라는 회사가 일본의 명함 스티커를 팔아서 1,000만 불을 팔았대. 계속 술 마시면서 얘기해요.
근데 절대 안 해요. 충무로에 충무로와 을지로에서 명함을 파는 회사가 5,500개입니다. 챗GPT에 찾아보니까 챗GPT에다가 충무로 을지로에서 명함을 파는 업체가 몇 개야 하니까 5,500개래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여가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5,500개 업체가 티쿤을 안다고요. 근데 따라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고맙지 않아요? 정말 너무 고마워요. 제가 모든 정보를 공개합니다. 저는 숨기지 않아요. 해외 직판하는 방법을 다 알려줘요. 그런데도 안 해요. 자, 공기 간판 일본에 팔아서 30억 이상을 팔아요. 아무도 안 따라해요. 원단을 팔아서 매해 20억 이상을 팔아요. 아무도 안 따라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안 따라한다고요. 그래서 경쟁자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또 경쟁자가 좀 있어도 돼요. 왜냐? 한국에서 명함 스티커 인쇄물을 파는 사람은 5,500명이라니까. 그래도 먹고 사는데 좀 경쟁력 있는 사람 먹고 사는데 한국에서 명함 업체가 3명 나간다고 그 넓은 바다에 흔적이나 남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해외 직판할 거를 진짜 권해드려요. 정말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복잡한 게 다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조금 이제 티쿤식 설명을 조금만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개요를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설명하는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막 물어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건 학습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학습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소화해서 다 답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거야. 요렇게만 하면 돼요. 그냥 한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물건을 팔듯이 한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일본에 팔듯이 한국에서 일본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물건을 팔면 되는 거예요. 차이는 일본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약간 복잡한 게 있지만 이런 거는 티쿤하고 해서 그냥 다 없앨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 거는 뭐 물어볼 것 없어요. 그냥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물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일본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쇼핑몰 만드는 거예요. 일본에 쇼핑몰 만들고 일본에 쇼핑몰 만들고 일본 쇼핑몰 만들면 되잖아요. 일본인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가 어려워? 일본에 쇼핑몰 만들었어. 그 다음에 검색어 광고하면 되잖아요. 근데 고객 응대하고 보내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못하는 것뿐입니다. 왜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냥 생각이 복잡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아프리카 가나 갔다 와라 그러면 그냥 복잡한 거잖아요. 아씨 비자는 어디서 내고 이런 건데 막상 가려고 마음 먹으면 가나 대사관 가면 되는 거고 복잡할 게 없잖아요. 티켓팅 하면 되는 거고 뭐 인터넷 좀 뒤져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나 간다는 게 있잖아요. 부산 가는 것보다 너무 어려운 것뿐이에요. 생각 속에서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본에 쇼핑몰 만들고 검색어 광고하고 고객 응대하고 보내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직접 하지 못하는 건 티쿤이 도와줄 거예요. 티쿤이 도와줄 거거든요. 그래서 티쿤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하는데 여기서 딱 하나만 채우면 돼요. 뭘 하면 될까요? 일본어 원어민이 있어야 돼요. 일본어 원어민. 일본어 원어민이 있으면 일본어 쇼핑몰 만들 때 이 친구가 컨텐츠 구성할 거 아니에요. 그냥 구성하고
검색어 광고 일본어 원어민이 하고, 고객응대 일본 원어민이 하고, 이거 일본어 원어민이 일본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지금 요 옆방에 가면은 공기 간판하고 용기를 파는 부서가 저 바로 옆방에 있어요. 저 옆방에 일본 원어민 직원이 한 5, 6명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사는 일본 원어민을 우리 멤버로 해서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그냥 뭐 홈페이지 손 보고 검색어 광고하고 고객 응대하고 뭐 보내고 이런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본어 원어민 그다음에 이제 전화는 일본 인터넷 폰을 한국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이 전화했을 때 여기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지금 이 프로세스에서 어려운 거 있어요? 없잖아요. 이것만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천길 낭떠러지를 건너는 것만큼 사람들에겐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은 국내에 그냥 쇼핑몰 만들고 물건 파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요.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은 티쿤이 도와주는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템은 있어야 돼요. 아이템. 그러니까 일본에 수요가 있고 일본 업체와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만 있으면 그냥 하시는 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런데 이제 테크니컬한 몇 가지 점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는 쉬워요. 여기까지는 쇼핑몰 만들고. 근데 쇼핑몰 어떻게 만드냐? 이런 건 이제 조금 아주 기술적인 영역인데 나중에 여러분이 아이템도 있고 나 이제 할래요 그러면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는 뭐 그냥 아주 간단하게는 쇼핑몰은 쇼피파이로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쇼피파이. 하여간 이거는 샵 빌더거든요. 샵 빌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쇼핑몰을 내가 만들지 않고 샵 빌더 서비스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한국의 샵 가장 유명한 샵 빌더는 뭐죠? 카페24예요. 카페24. 뭐 고도몰, 메이크샵 이런 게 전부 샵 빌더 계열이에요. 근데 일본의 쇼핑몰 만들 때는 그냥 쇼피파이로 만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쇼피파이가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회사고 아마존의 기업 가치를 능가할 거라고 예측되고 있을 정도로 큰 회사예요. 제일 좋아요. 제일 편해요. 그래서 티쿤도 쇼피파이가 없을 때 시작했단 말이에요. 티쿤은 쇼피파이가 없을 때 일본 직판 사업을 했는데 쇼피파이가 없었기 때문에 티쿤은 샵빌더를 직접 만들었어요. 티쿤이란 것 자체가 샵빌더 이름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공기간판 서비스도 했고 뭐 별의별 서비스를 다 했는데 쇼피파이가 나온 뒤로는 더 이상 우리 샵빌더는 개선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걸로 판매사들을 이용하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아요. 새로 지금 들어오는 모든 판매사는 쇼피파이로 만들려고 해요. 우리도 지금 멀쩡한 쇼피파이 우리가 만든 티쿤이라는 샵 빌더로 운영하던 용기점을 문 닫아버리고 문 닫았다기보다 그거를 쇼피파이로 전환시켜 버렸어요.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 그래서 쇼피파이로 만드는 거다. 쇼핑몰은 그다음에 이제 뭐 검색어 광고하고 이거는 검색어 광고도 요령이 몇 가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검색어 광고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홍보 방법이기 때문에 자, 잘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뭐냐? 우리가 지금 경쟁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거잖아요.
경쟁력 없으면 하지 마요. 그게 어떻게 돼요? 경쟁력 없는 건 하지 말고 경쟁력이 있어서 나갔어. 그러면 검색어 광고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용기라고 검색하는 사람은 그냥 심심해서 용기라고 칠 리가 절대 없어요. 영화 제목은 심심해서 검색해요. 뉴스도 심심해서 검색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뭐 관심 있어서 검색하는데 용기가 뭐 그렇게 관심 있는 아이템이겠어요. 공기 간판이 뭐 그렇게 관심 있는 아이템이겠어요. 그런 거는 살려고 하는 사람만 검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어 광고는 365일 밤낮 가리지 말고 주중 주휴 가리지 말고 무조건 1, 2위로 노출한다. 이것만 지키면은 무조건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갈 방법이 있냐고요.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또 확인하지만 전제는 뭐냐? 수요가 있어야 돼요.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 검색어 광고만 하면 돼요. 자, 검색어 광고를 어떻게 잘할 거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오늘은 설명 안 해요. 고객응대 잘해야 돼요. 네이버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대체 판매자가 전화할 데가 없어요. 전화번호를 공개 안 해요. 이러니까 쿠팡한테 밀리는 거예요. 전화 고객응대만 잘하면은 그냥 안 팔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 보내고 이거는 지금 이제 상상을 이제 우리가 옛날 생각을 자꾸 버려야 되는데 현대라는 사회는 교통혁명이 일어난 사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티쿤 물류센터가 강서구에 있어요. 강서구 면허시험장 쪽에 있는데 2시까지만 도착하면은 일본 손님에게 내일 저녁까지 다 물건을 배달해 줘요. 그러니까 야, 일본으로 보내니까 4, 5일은 걸리지 않아? 이런 거는 옛날 생각이에요. 옛날 생각. 자, 보세요. 지금 비행기가 옛날에 버스처럼 된 시대잖아요. 그거 다 비행기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거에서 30분만 더 가면 동경이에요, 동경. 시간이 뭐가 더 걸리겠어요? 자, 그다음에 통관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하네다 공항에서 통관에 3, 4일 걸리면은 하네다 공항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물건을 어디다 갖다 놓을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빨리 처리하는 게 돈 버는 거예요, 공항은. 그래서 전부 서류 통관 시키는 거예요. 인보이스하고 패킹 리스트만 미리 보내놓으면은 그냥 서류로 통관하는 거지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공항에.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자기들도 뭐 공항 사람들도 뭐 일하는 흉내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컨테이너 하나 잡아가지고 엑스레이로 전수 검사를 해요. 근데 전수 검사도 한 3, 4년 하면은 아 얘네는 정직한 애들이야 하고 이렇게 기록에 남길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거는 그냥 가면 그냥 다 통과야. 다 통과하고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를 엑스레이를 찍어요. 그럼 뭐 거기 다 맞잖아요. 뭐가 들어있는지 뭐 뻔한 거잖아요. 그럼 뭐 시간이 안 걸려요. 그래서 그냥 공항에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 서류 심사라 그러잖아요. 서류 심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시에 출발한 강서구에서 출발한 물건이 내일 저녁 6시면 일본 손님 손에 들어가 있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티쿠는 이제 그런 비행기 배송 말고 배편 배송을 해줘요. 배편 배송. 그러니까 배로 간다 그러면 한 달 걸릴 것 같지 않아요? 하고 일주일은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보내면 내일 도착해요, 다. 다만 비행기는 매일 운행을 하는데 카페리는 주 3회 운송하는 것만 틀린 뿐이에요. 그래서 일본 손님은 배로 보내도 이게 배로 왔다는 거 몰라요. 그게 교통혁명이 일어난 현대라는 거죠. 물류 전혀 문제 없어요. 보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보내는데 일본 동경에 1kg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일본 동경에 항공으로 1kg을 오늘 주문한 거를 극단으로 얘기하면 말이죠. 오늘 주문한 걸
오늘 저녁에 제작해서 내일 물류센터로 보내잖아요. 모레 받아요. 이렇게 보내는데 1kg에 항공운송료 플러스 항공운임 플러스 일례 송료, 일례 운임 포함해서 680엔이에요. 이게 또 현대라고. 근데 680엔을 송료로 지불하는 거예요. 판매자가. 근데 손님한테 500엔 받아요. 송료로, 일례 송료로. 자, 우리도 쿠팡에다가 주문하면은 물건값 35,000원에 송료 2,500원 주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송료가 무료인 아이템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죠? 물건값 안에 송료 집어넣었다는 얘기지 지가 송료를 빼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료 무료는 사실은 사면 손해나는 아이템입니다. 3개 사면 송료 3번 낸 거잖아요. 그런 것뿐이지 송료를 안 받는 회사는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 그 비행기로 보내도 오늘 2시에 보내서 내일 6시 안에 받으니까 28시간 걸린 거죠. 28시간에 받는데 680엔을 지불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680엔 중에서 500엔은 손님한테 이미 받았잖아요. 그럼 180엔만 내면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고 이것도 별 문제가 없다고요. 이게 이제 현대 물류혁명과 그다음에 뭐 인터넷 비즈니스가 결합돼서 성립되는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이렇게 일본에 팔라는 거죠. 파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티쿤의 독특한, 이거는 티쿤이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세상에서는 다 통용이 되는 건데 여러분이 뚜렷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걸 알려드린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부터는 티쿤 고유의 이론입니다. 하나는, 자, 일본의 쇼핑몰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일본의 쇼핑몰. 쇼핑몰을 만들고, 이 말은 종합몰에 들어가지 말고 이 말이에요. 종합몰에 입점하지 말고 이건 티쿤이 이제 제시한 이론입니다. 쿠팡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쇼핑몰을 가져라. 근데 쿠팡에 들어가는 게 유리한 아이템이 있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특허받은 물건 혹은 단품, 이런 거는 단독몰을 운영해서 팔기는 진짜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종합몰에 들어가지만 기본은 자사몰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사몰을 만드는 게 키포인트라고 티코는 주장하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한국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존 입점 지원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알리바바 입점 지원 사업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10조를 썼대요. 근데 그 핵심 당국자하고 저하고 얘기하거든요. 다음 주에 온다 그랬는데 10조 다 날렸어요. 아마존에 들어가서 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쿠팡에 들어가서 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장사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장사의 본질은요, 장사는 단골 모으기예요. 단골 모으기. 매출의 70에서 80%는 단골이 사줍니다. 그런 사업이 아닌 거는요, 사업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수준에서는. 단골이 매출을 만들어 주는데 쿠팡의 판매자에게는 단골이 없습니다. 왜냐? 쿠팡에 들어가서 뭐라고 검색하면은 수십 개의 판매자가 나온다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내 단골을 모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쿠팡에서 광고를 아무리 해도 그 광고를 해서 획득한 고객이 내 고객이 아니에요. 그냥 임시로 파는 것 뿐입니다. 근데 자사몰을 만들면, 나만의 몰을 만들면 광고를 해서 모은 고객은 다 내 고객이에요. 이 사람들이 매출의 70에서 80%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사몰이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자,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이거는 의류 부자재 점이에요. 의류 부자재 점. 의류 부자재 점이 애드 스펜드, 광고비 지출한 내역이에요. 광고비를 계속 줄였어. 광고비를 월 평균 2019년에는 월 N이거든요. 100만 원 썼어. 230만 원 써다가 27만 원, 26만 원, 25만 원, 37만 원 썼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단골이 바탕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광고비 안 써도 올라가요, 매출이. 안 떨어져, 이게. 자사몰의 제일 큰 강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돈, 아니 도대체 어떻게 월 20만 원도 광고를 안 하냐, 검색어로. 그래서 올해 초부터 제가 그냥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광고비를 써야지 매출이 올라가요. 막 잔소리를 더럽게 했어요. 잔소리해도 듣지도 않아.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데이터를 갖고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올해부터 4배를 증액한 거예요. 처음으로 올해 요번 달에 550만 매출이 올라가요. 550만 매출이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지금 5월 13일 현재란 말이에요. 5월 달 매출이 진짜 이렇게 됩니다. 5,500만 원. 진짜 90도로 서요. 자사몰의 특징이에요. 어느 정도 기반을 닦으면 까먹질 않아요. 광고비 안 써도. 단골을 획득했으니까. 한 번 더 볼까요? 자, 여기도 이때까지 뭔가 잘해. 근데 광고비를 이렇게 떨어뜨려 버렸어. 근데 매출은 안 떨어지죠. 유지가 돼요. 왜 그럴까요? 기존 고객은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쿠팡이면 이게 되겠어요? 일본 아마존이면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사몰이 절대로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해외에 자사몰을 만들고 운영하세요 하고 얘기하는 회사는 티쿤밖에 없어요. 전부 다 아마존 입점만 하고 뭐 라쿠텐 이런 것만 하죠. 근데 우리가 티쿤은 철저히 자사몰로 진출하세요 하는데 티쿤도 아마존에 입점해 있어요. 아마존에 공기 간판은 야후 재팬하고 아스커르라고 일본 사무용품 최대 쇼핑몰이에요. 여기에 입점해 있고 용기는 일본 아마존에 입점해 있어요. 이게 아마존이에요. 종합몰은 아마존이잖아요. 아마존 매출이 2024년에 420만 원이에요. 42만 1000엔이니까. 자사몰 매출은
9억 원이에요. 9억 원.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공기 간판은 종합몰 매출이 1,800만 원이에요. 자사몰은 2억 3,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용기점이 일본에서 1위 사이트예요. 1위. 랭킹 1위 사이트예요. 여러 가지 이제 상품 구색이나 가격에서. 그래서 용기가 일본에서 1위점이 되어 있으니까 라쿠텐에서 우리한테 메일이 왔어요. 라쿠텐 아세요? 일본 라쿠텐이라 그러면은 다 그래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데잖아요. 라쿠텐에서 용기 입점하세요. 입점하세요.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건 좋은데 조건을 좀 알려줘라 하니까 이제 뭐 걔들이 입점료 안 받을게. 우리가 야, 입점료만 안 우리가 들어갈까 말까 고민이 깊어. 그러니까 아예 수수료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너네한테 들어가봤자 우리가 남는 게 없을 것 같으니까 뭐 수수료는 안 깎아줬지, 그죠? 수수료 안 깎아주고 우리 안 들어가 버렸어요. 야, 씨 힘만 들어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말아버렸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티콘 경험으로는 아마존이고 라쿠텐이고 들어간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할 돈 있으면 자사몰 하고 맞는 거죠. 실제로 안 들어갔어요. 티콘은 거짓말을 잘 안 하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사몰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자사몰로. 그 다음에 조금 현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사몰 얘기는 아시겠죠? 종합몰 입점에 너무 목매지 마라. 거기 들어가서 수수료 내고 뭐 월 운영료 내고 그러다 보면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고객을 만들 수가 없어요. 쿠팡 고객은 내 고객인가요? 쿠팡 고객인가요? 쿠팡 고객이에요. 내 고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존 고객은 내 고객인가요? 아마존 고객인가요? 아마존 고객이에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쿠팡에서 물건을 샀지만 어느 판매점에서 샀는지 기억 못 합니다. 그거 보려면 구매 내역을 봐야 돼요. 근데 구매 내역 눌러보면은 뭐 품절도 돼 있고 그래서 또 딴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사는 해봤자 되지도 않는다는 거고, 자사몰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일단 획득한 고객은 10년이 지나도 또 구매를 합니다. 물론 한 7% 정도 남아요. 10년 지나면 10년 전에 가입했던 고객이 7% 남아요. 무슨 얘기냐? 매해 7% 남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모아서 진짜 속아 밟아도 깨지지 않는 단단한 기반을 만드는 거죠. 그럼 갔다 한 사람 또 더 오고 뭐 새로 오고 뭐 그러는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현지화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티쿤이 판매사들에게 도와준 거라고 생각해요. 티쿤을 통해서 만든 인터넷 쇼핑몰들은 그 나라 토종 인터넷 쇼핑몰과 구별이 되지 않아요.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자, 이게 이제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연 원단점 사이트예요. 제일 밑에 내려가 보니까 회사 소개, 회사 소개를 눌러보면
어쨌든 주소가 오사카 미나미, 오사카 미나미란 말이에요. 시내 한가운데죠. 전화번호 050-888-5466. 일본 사람은 이거 일본 전화라는 거 알아요. 일본은 050 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다는 거를 절대 몰라요. 감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일본 고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뜻이에요. 숨기지 않아요. 이거 한국 원단이라고 알려요. 뭐가 문제예요? 한국이 왜 무슨 문제 있는 나라입니까? 케이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정말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나라잖아요. 자랑스러운 나라고 세계 5대 제조 강국이에요. 감출 필요 없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인정받아요. 근데 서비스는 당신이 일본 토종점에서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그대로 다 해주는 거야. 걱정하지 마, 너. 그리고 진짜 티쿤을 이용해서 만든 자사몰들은 일본에 있는 토종 사이트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후불 결제 제도라고 있어요. 일본에 후불 결제 제도는 뭐냐면 법인 등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월 말에 한꺼번에 결제하겠다고 하잖아요. 할 때마다 결제를 못하니까 월 말에 한꺼번에 결제하겠다. 혹은 내가 2억 원어치를 사는데 너가 그냥 물건을 먼저 보내. 내가 나중에 결제해 줄게. 이거 무섭잖아요, 우리도. 야, 그 뭐 1억 보냈는데 네가 안 주면 나 어떡할 거야.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는 판매자들을 위해서 또 일본에 어떤 상인 서비스가 등장했어요. 아, 그래, 거래해. 내가 책임질게. 대신에 거래 끝나면 3.2% 수수료는 나 줘야 돼. 이게 후불 결제예요. 근데 이 결제 제도를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많지 않아요. 근데 티쿠는 그 서비스까지 제공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일본의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전자상거래는 규모가 커요. 예를 들어서 공기간판 주문이 어떤 때는 막 3억 원짜리 주문 들어올 때도 있어요. 1억 원짜리. 그럼 1억 원짜리 주문 처음 하는 사람이 그래 너 믿을게 나 1억 원짜리 주문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기도 또 꼬치꼬치 캐 묻는 거죠. 야 너네 회사 진짜 있긴 있는 회사냐? 야 거기 밑에 오사카라고 주소 적혀 있잖아. 그럼 가봐도 되냐? 아니 오라고. 오면 뭐 어쨌든 사무실 있고 뭐 직원 4-5명 있고 뭐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나마 친절한 고객이야. 지가 이제 큰 회사잖아요. 뭐 덴츠 이런 데 회사 계열사들은 야 네가 좀 오면 안 되냐? 너 어딘데? 그래 내가 갈게. 일본 법인이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일본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일체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거예요. 반품? 오사카로 반품해. 뭐 불편 몰라.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년 하다가 보면은 뭔가 조금 이상하긴 해. 그 알고 보면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죠. 뭐 고객도 야 너네 회사 뭐 좀 이상하지 않냐? 야 물건이 어제 주문했으면 오늘 도착해야 되는데 어떤 물건은 이틀 걸리더라. 뭐 그럼 아 그거 한국에서 보내는 거야. 공장은 한국에 있어. 그래서 근데 내가 책임지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럼 뭐 그럼 넘어가는 거죠. 뭐 그렇기도 하고 아주 막 2, 3년에 한 번은 태풍이 왔어. 비행기가 안 가. 이럴 때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일본 소비자들이 그냥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여기서 원어민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일본은 해양 국가라서 사실은 한국보다 훨씬 개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전화 받아도 크게 문제 안 돼요. 그렇지만 저는 기왕이면 일본인이 전화 받는 게 좋다는 거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미묘한 감정 소통까지도 배려를 해야 하는 게 장사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어민 채용도 현지화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지화다. 그래서 그 나라 소비자들이 전혀 이상하다는 걸 느끼지 않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티쿤이 추구하는 서비스 방향이에요. 이게 먹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하셔라 이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자가 국경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물건을 사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판매자를 중심에 놓고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판매자는 외국에 있는 소비자가 이까지 와서 물건을 사도록 기다리는 거는 미친 짓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판매자가 국경을 넘어서 좌판을 소비자 앞에 깔아놓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10,000명 중에 9,999명은 한국에 앉아가지고 사이트만 일본어로 바꿔놓고는 손님들 오라는 거예요. 손님이 오겠어요, 거기에? 와가지고 주문하는 거 골치가 아파.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보내본 경험이 없거든. 그럼 배송료가 얼마인지도 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내가 일본에 팔려고 좌판을 깔 때 비로소 배송요금이 싸집니다. 하나씩 보내면 배송료가 누구나 비싸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많이 팔 걸 전제로 해서 처음 운송료는 손해를 보고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건을 모아서 배송료 전체를 낮춘 거거든요.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판매자가 국경을 넘어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판매자가 국경을 넘지 않고 판매자가 한국에 앉아가지고 불가리아 손님도 오고 오스트리아 손님도 오고 일본 손님도 오면 머리가 터져요. 배송료 어떻게 계산할 건데 통관은 어떻게 처리할 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다 이렇게 파는 것만 생각해요. 그게 역직구입니다. 역직구. 그러니까 저쪽에서 넘어와서 넘어온 손님에게 파는 게 역직구인데 이건 비즈니스로 아예 성립되지 않아요. 하는 데도 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그다음 해외 쇼핑몰 입점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현지화 독립몰 해외 직판을 하라는 거죠. 철저히 현지화하고 자사몰을 만들어서 팔아라. 너무 쉬운 일이에요. 이 일은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까지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티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일본향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자, 이게 일본향 쇼핑몰이에요. 이게 일본향 쇼핑몰이에요. 자, 일본 손님은 조금 전에 보니까 오사카 미나미에 있는 회사였잖아요. 티쿤을 만든 회사는 현지 소비자는 검색을 했겠죠. 공기 간판 치니까 애드 사인이라는 게 나왔고 보니까 검색어로 검색했더니 1위에 나와 있고 열어봤더니 안에 뭐 증명서도 있고 뭐 거래 실적도 엄청나게 많아. 리뷰가 막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이제 구매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도 혹시 해서 주소를 보니까 오사카잖아요. 다 안심된 거예요. 주문을 했어. 주문하는 순간에 인터넷이잖아요. 한국의 판매자도 일본 손님이 결제까지 했네. 알죠? 인터넷인데. 알아요. 그러면 결제했으니까 제작해서 티쿤 한국 본사에 팔아요. 이걸. 여기 팔아요. 여기. 그럼 티쿤 한국 본사는 이용사로부터 사서 티쿤 일본 법인에 또 팔아요. 여기서 수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입 통관도 전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돼. 한 거 그대로 우리는 다 줄 거니까. 그 다음에 일본 티쿤 법인이 이 사람한테 팔아요. 그러면 현지 소비자는 여기서 발생되는 일은 무슨 일이 발생인지 아무도 몰라요. 백단에서 발생한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 티쿤 일본 법인이 운영하는 데 사이트에서 산 것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간접 수출 제도라고 하는데 티콘 본사를 빼고 이렇게 거래해도 상관없어요. 이걸 우리가 막지 않아요. 하고 싶으면 하셔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의 도큐멘트 피가 발생하고 특별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하라고 해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판매자 중에는. 왜 40만 원을 버려? 멀쩡한 돈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수출 실적은 간접 수출 실적으로 다 인정을 받아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이렇게 판매하고 이렇게 정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거꾸로 와서 정산해 주는 건데 그 그림만 복잡하지 그냥 프로세스니까 별로 뭐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그래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만 분리해서 티쿤이 해주는 일과 판매사가 해주는 일을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 쇼핑몰 제공한다. 이거는 이제 티쿤 샵빌더가 있으니까 이거를 제공한다는 거고 지금은 특별하지 않은 경우는 티쿤 이용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 거보다 훨씬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샤피파이를 쓴다고 해서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요. 한 달에 한 30만 원이나 발생하나. 근데 우리 같은 비즈니스에서는 크지 않아요. 그다음에 해외 배송 우리가 해줘요. 일본 모든 결제 수단 우리가 제공해주고 오사카에서 반품받고 창고 필요하면은 우리가 빌려드려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영업 지원 아까 얘기했었죠. 뭐 덴츠 같은 데서 좀 와라 그러면 들어가줘요. 그다음에 뭐 전시회 지원 뭐 이런 거 우리가 해드려요. 일본에 광고하고 홍보하고 마케팅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 알려드리고 가격 책정 방식 등 티쿤이 성공하면서 경험했었던 모든 거를 전수해줘요. 이거는 티쿤이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일본에 법인이 없으면 못해요. 예를 들어서 자 클레임이 걸렸어. 여러분이 한국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일본 법인이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세무관계 어떻게 할 거예요? 정산, 수금 이런 거 다 일본 법인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대신에 이런 거 복잡한 거는 그냥 티쿤이 해.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세 가지 혹은 네 가지입니다. 쇼핑몰 제작하는 거예요. 일본어 쇼핑몰. 이거하고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쇼핑몰 제작하고 상품 등록은 똑같은 얘기고 그다음에 광고 검색어 광고만 하면 된다 그랬죠. 검색어 광고만 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검색어 광고만 하셔요, 처음에. 검색어 광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365일 밤낮 가리지 말고 그다음에 뭐 주일, 평일 가리지 말고 항상 1, 2위에 나오게. 항상 1, 2위에 나오게. 이러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광고하세요. 이거 검색어 광고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딴 거는 한다고 해도 성과가 나올 방법이 없어요. 한 몇 년은 그냥 검색어 광고만 해도 돼요. 그리고 충분해요. 그것만으로도. 검색어 광고하고 고객 응대는 필요하다. 해당 국가 원어민자 채용은 필수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해당 원어민자는 한국인하고 급여 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좀 말이 조심스럽긴 한데 한국에서는 한국말을 잘하는 일본인을 구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구할 일이 없어요.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을 구하려고 그래요. 한국 회사는. 왜냐하면 뭐 굳이 직접 엔드 유저를 상대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요. 일본인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당연히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여간 시장 가격만 놓고 보면은 똑같은 능력자라고 했을 때 한국인보다 더 급여 수준은 쌉니다. 근데 똑같이 주는 게 맞죠. 이게 뭐 무슨 그걸 아껴가지고 무슨 떼부자가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한국인처럼 대우하면 돼요. 근데 요구하는 금액은 일본인들도 알아요. 자기를 원하는 회사가 많지 않다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급여 수준을 낮게 자기가 부르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정도 인건비 아껴가지고 무슨 떼돈 벌 것 같진 않아요. 그런 거는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니까 대등하게 이렇게 대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거의 설명을 다 한 것 같은데 아주 이제
세부적인 게 많이 남았죠. 자, 그러면은 검색어 광고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거 등등은 남았는데 그거는 오늘 시간에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르게 준비해 둔 게 있으니까 그 강의 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직접 해서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이 해외 직판 사업은 제가 국내 사업은 어떤 걸 하라 그래도 저는 안 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여기서 그냥 머리 터지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애쓰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해외 직판은 정말 편해요. 경쟁자가 없잖아요. 뭐 내가 경쟁할 사람도 없는 게 제일 좋잖아요. 경쟁하기 자가 없어요. 또 하나는 해외 직판도 그렇고 전자상거래가 그렇고요. 제가 연 막 230억까지 팔았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일본 고객을 만난 적이 없어요. 직접 만날 일이 없어요. 아니, 쿠팡 사장 만날 거예요? 쿠팡 안 가잖아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도 안 와요. 그래서 시달리지 않아. 물론 이제 전화로는 좀 시달리죠. 초창기에는 시달릴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야, 이 명함이 쓰레기를 갖다 주냐 이런 일본 사람도 욕 진짜 잘하잖아요. 막 욕하고 막 미친 것처럼 떠드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고 나면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돼요.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미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아니, 전부 다 선불로 내는 거잖아요. 전자상 쿠팡에 나 외상 줘라 이렇게 하는 사람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전자상 거래는 미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매출이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자, 광고 안 해도 매출이 안 주는데 광고 안 해도 매출이 안 줄어요. 자, 광고하면 어떠냐? 자, 광고를 하면은 이게 광고예요. 광고 꾸준히 하면 매출 꾸준히 올라가요. 거의 정비례하면 돼, 정비례. 이런 비즈니스가 진짜 좋은 비즈니스라는 거죠. 왜냐? 경쟁자가 없어요. 일본엔 애당초 없고 한국에서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애드사인은 더 웃겨요. 광고비를 줄였어. 광고비를 줄였는데도 매출은 더 빨리, 더 많이 올라가. 어떤 거라는 거죠? 단골 고객이 있는 상태에서 광고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계속 새 고객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광고 안 하면 당장 경쟁사 때문에 밀려요. 이런 게. 용기도 용기도 용기 볼까요? 용기도 이게 전년도 대비 계속 광고비를 줄였어요. 그런데 매출 올라가요. 근데 이건 이제 공기 간판하고 욕기는 우리가 직영하는 거예요, 티쿤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광고비하고 매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게 올해예요, 올해. 바빠서 이걸 못했거든. 바쁘다기보다 이론으로는 알았는데 실제를 분석한 건 올해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 그래서 광고비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광고비 전년도 대비 60%까지 전부 증액하자. 그래서 공기 간판, 용기 전부 다 광고비를 60% 증액시켜 놨어요. 이제 연말까지는 60%를 더 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장담하지만 매출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일본 시장이 얼마나 넓은데. 그래서 그냥 검색어 광고비만 집어넣으면 매출은 그저로 무조건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경쟁자가 없다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해외 직판 하셔라. 어떻게든지 하셔라. 하면은 아이템만 잘 잡으시면 돼요. 아이템. 수요가 있고.
경쟁력 있는 아이템만 잡으면 그냥 성장합니다. 그래서 뭐 또 그거 설명 동영상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요. 보면은 참고만 하셔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템이 제일 좋은 아이템입니다. 자, 해외 판매용 추천 상품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그냥 참고만 하셔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야구잖아요. 야구 좋아하세요? 잘 몰라요? 야구가 한국보다 일본은 훨씬 더 국가 스포츠잖아요. 국가 스포츠인데 한국은 고등학교 야구팀이 90개 있어요. 90개. 일본 고등학교 야구팀은 4,000개 있어요. 90하고 4,000은 너무 큰 차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야구팀만 일본은 4,000개고 한국은 90개예요. 중학교는요? 초등학교는요? 사회인 야구팀은요? 시장 규모가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다가 야구 단복 팔고 싶지 않아요? 야구 단복은 전부 다 품종 소량 생산이잖아요. 한 팀에서 유니폼 한 팀에서 1,000개를 주문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구 단원이 그렇게 되질 않아. 근데 야구단마다 다 유니폼은 조금씩 달라. 거기다가 또 더 다른 게 있잖아요. 이름을 새겨줘야 돼. 한국은 원단 좋죠. 근데 왜 야구단복 파는 사람은 국내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난 정말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어. 일본에 팔라고. 제발 좀. 축구단복 왜 안 파는 거예요? 스포츠 댄스복 왜 안 파는 거냐고요.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야구 단복을 생각해 보세요. 봄 야구복, 봄 가을 야구복, 겨울 야구복, 여름 야구복, 그 다음에 점퍼, 헬멧, 배트, 야구공, 클럽마다 야구 클럽은 또 투수용, 일루수용 다 달라 또. 배트도 알루미늄 배트, 나무 배트, 압축 배트 또 다 달라. 공은 또 한두 종류야. 스타킹 팔아야지, 야구화 팔아야지. 확장성이 얼마나 많은 거냔 말이에요. 유도복은 못 팔 것 같아요. 팔 게 너무 많단 말이죠. 근데 저는 안 해요. 왜냐? 지금 우리가 3개 하고 있거든요. 네가 그 전에 명함 스티커 현수막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건 다 매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술이 없잖아요. 기계도 모르고 기술도 모르니까 자동화를 시킬 방법이 없더라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그건 다 팔고 이제 3개만 남겼어요. 공기간판, 용기, 리본. 공기간판만 확장하는 것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힘이 들고. 그래서 새 아이템은 저는 못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물론 뭐 다 망해서 새로 시작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 갖고 버티겠죠. 근데 뭐 지금 뭐 여유도 있고 그지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전 하라 그러면 야구 단복 새로 하고 싶어 진짜. 근데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야구복을 모르잖아. 이러면 또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근데 용기 중국 용기 갖다가 현재 있는 사이트를 확장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런 식으로 저는 할 거거든요. 대신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든 아이템을 발굴해서 해외 직판하세요. 지금은 검색어 광고만 하면 된다는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아주 쉬워졌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 없으면요. 정 없으면 지인이 하고 있는 아이템 갖다가 파셔요. 그다음에 내가 돈이 없을 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 진짜. 제가 했거든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사업이 망해서 돈이 없었어요. 근데 일본 직판을 어떻게 직판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후배 회사의 상품을 일본에 파는 일을 제가 맡아서 했어요. 그걸 성공시켜 주면서 자금을 만들어서 티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인 상품 중에 진짜 좋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절대 못할 거거든. 그럼 내가 이거를 일본에 파는 일을 맡아서 해주겠다. 근데 이걸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금 만들어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형태로인지 해외 직판하는 게 돈 벌기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돈 벌기도 제일 쉽고 또 많이 벌 수 있어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꼭 하시길 권해드리고, 일본에 법인이 있는 대표님은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그냥 일본에서 그냥 인터넷 쇼핑몰 만들어 놓으신 거 있잖아요. 검색어 광고만 하면 돼요. 또 아버님께서 한국에 있으신가 봐요. 완전 대박 아니에요? 아버지 믿을 수 있는 아버지가 공급하는 거고 일본에서 판매만 하면 되잖아요. 다 나중에 와서 저녁 사세요. 다 알려드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아이템 발굴해서 해외 직판하시기 바라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권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 설명은 마칠 겁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질문 막 하셔도 돼요. 뭐 박수를 칠까 뭐 이런.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할 거 있으시면 말씀. 뭐 아이템 있나 봐요. 생각하시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뭐야, 제가 추천해 둔 것 중에 제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제가 그 사람을 못 만나는데 한국에서 축구복을 일본에 판 사람이 있었어요. 축구복. 근데 축구복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회인 축구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마다 유니폼이 다 달라요. 그다음에 그때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름 새겨주는 건 일본에서는 안 했어요. 지금은 제가 그건 자신 없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본 야구 단복에 이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곧 사회인 야구팀에 비싸니까, 자수로 새기는 게 비싸니까.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뭐 축구복에도 자수를 해주는 서비스가 한국 무료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팔았어요. 그분도. 그런 식의 상품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 졸업 가운이 세 종류로 구성되거든요. 조끼와 망토와 이 모자. 근데 이거도 1년에 한 번씩 대여를 판단 말이에요. 대학교, 뭐 유치원,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돈을 벌더라고. 그래서 나라가 1억 2,500만 명이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템 발굴은 자신 있으면 이 안에서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야구 단복 해보실래요? 야구 단복 진짜 지금도 저는 딱 마음 딱 잡고 시작하면은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안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진짜. 아니, 중국은 의외로 소량 생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개, 2,000개 단위는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뭐 5벌, 6벌인데 그걸 어떻게 중국에서 만들어? 그게 또 더 유리한가? 별로 유리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자, 만약에 내가 뭘 하려고 그랬는데 중국에서 워낙 싸다, 이러면 중국에서 제조하면 돼요. 생각을 열어버리자고요. 아니, 왜 중국에서 판매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그나마 일본하고 가까운 한국의 사람들도 일본에 안 넘어가잖아요. 중국 사람이 넘어갈 것 같아요. 더 못 넘어갑니다. 그럼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사서 팔아요. 일본에. 그래도 돼요. 저는 그게 무서워서, 저도 이제 명함을 일본에 팔면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중국 명함 회사가 참여하면 나 망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중국의 법인을 만든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그게 2007년, 2013년이거든요. 아직까지 중국 업체 안 해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거는. 그리고 그때 가서, 지금 어쨌든 쭉 봤더니 중국 업체, 그러니까 진출하는 업체가 없어. 그럼 일단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민해도 돼요. 너무 그렇게 막 깊이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야구 단복을 하든 축구복을 하든 뭐 그래도 충분할 것 같아요.
어떤 아이템이냐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이템을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대량 생산하는 거면요. 중국에서 생산해요, 우리도. 근데 부직포백 같은 건 중국에서 생산해서 파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중국의 경쟁력 없으면 베트남에서 제작해서 팔면 되잖아요. 그렇게 자꾸 우리는 그 한계를 자꾸 넘어가야 됩니다. 충분해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판을. 대표님도 여건이 되면은 그냥 지금 처음에 힘들어도 그냥 쇼피파이로 바꿔버리세요. 그게 훨씬 편리하더라고요. 그 요쪽에 보면은 그 경험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여간 요거 티쿤 직영 용기점을 쇼피파이로 바꾼 뒤 22개월 평가라는 동영상이 있거든요. 멀쩡하게 잘 운영하던 그 우리 티쿤 샵빌더로 만들었던 용기점을 쇼피파이로 바꿨어요. 뭐가 좋아지냐? 상품 등록이 너무 편리해지고 분류 진열이 너무 편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한 2, 3천만 원 들었어요. 외주 줬는데 그럴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노하우죠. 그래서 그 사회에서 많이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템 잘 정하십시오. 이렇게 보면 의외로 관심 갖고 보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건 참조하시고요. 참조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뭐. 렌티큘러라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우리가 어릴 때 지금도 많이 쓰는데 호랑인데 이렇게 보면 입 벌리고 이렇게 보면은 입 닫고 이거 있죠. 이거 렌티큘러라 그러거든요. 다초점 렌즈.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아요.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대 사업으로 계속 발전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스틸 스티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커인데 이제 스틸 철로 된 거. 뭐 LG 로고 이런 게 전부 스틸이잖아요. 그다음에 푸조 뭐 자동차 뒤에 이런 게 전부 스틸이거든요. 이거 갖고 한국에서 200억 매출하는 회사 있어요. 일본에 지금 팔지 않아요, 그걸. 이런 것도 있고 막 많아요. 의외로 보면 그런 거를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대표님 하는 게 이제 극세사 타올이죠. 극세사 타올 되게 어려운 아이템이거든요, 사실은. 되게 어려운 아이템인데 10억, 20억 하셨대요. 되게 잘하신 거죠. 근데 이건 계속 확장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하여간 중국에서 소싱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쳐야 됩니다. 이제는 그 상당히 어려운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경쟁력이 크지 않아요. 저런 아이템들은. 근데 이건 어쨌든 경쟁력은 있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예요. 만들면 돼요. 이미 기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너무 좋은 거였어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질문하실 거 있어요? 없으세요? 하셔도 돼요. 질문하실 거 있어요? 굿즈. 연예인 굿즈요? 너무 좋죠. 최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너무 좋은데. 그 사진 인화 서비스 이런 거 정말 좋은 서비스예요. 굿즈 있으세요? 있어요? 그런 거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주문 선물, 주문 판촉물 이런 계열이죠. 좋은 거 좋죠.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으로 일본 사이트를 조사해요. 그냥 그렇게 하면은 내가 경쟁력이 있냐 이거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어쨌든 뭐 다 알려드리긴 했는데 010-2703-9620이에요. 김종박. 뭐 제가 바쁘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개인 면담 요청해도 돼요. 그래서 개인 면담 요청해서 바쁘시면 줌으로 미팅하고, 그래도 뭐 심심해서 그래도 좀 생생하게 얘기하자 그러면 여기 와서 말씀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연락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